제가 이제 그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그 5개의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5개나 있어요? 5개. 본부, 자장처. 본부 자장처. 본부 자장처.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제가 조어로 좀 밀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 이제 민주당에서 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이채양명주처럼. 이것도 의심되는데 민주당하고 혹시 아니죠? 아유, 알겠습니다. 교감으로 한 게 아니고. 예. 아니 제가 그래서 본부 자장처. 본부 자장처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 본인 문제. 이거 이제 한동훈 특검법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인 문제. 부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김앤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좀 부인에 대해서 그 LLM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만 있는데 한국 로펌 그것도 김앤장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많은 혜택을 입었다 이런 의혹이고 그 급여를 좀 까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은정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소명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동훈의 아내분께서 한국 변호사 없어. 자격증이 전혀 없는 없어. 상황에서 그냥 미국 변호사 LLM만 있는데 미국에도 이제 뭐 LLM도 있고 뭐 JD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LLM은 간이하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서 요걸 가지고 김앤장에 가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뭐 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급여를 조금 많이 받아왔다라는 의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급여를 까면 돼. 까면 돼. 근데 급여를 까면 되는데 아마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그러면 어떤 찬스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남편 찬스를 의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3차장으로 벼락승진했잖아요. 그렇죠. 그 벼락승진하면서 그 진은정 변호사를 혹시 매개나 통로로서 어떤 업무 진행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는 좀 있더라고요. 시중에 그런 게 있어서 검증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픈하면 돼. 급여를 까면 될 문제니까 본부까지 됐고 그다음에 자녀 문제는 입시. 요 입시는 또 수사 사항이니까 요거는 이제 법률적 정치적 다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또 재밌는 건 오늘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다시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내린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를 열었는데 수사심의. 오늘 또 무혐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본부 자까지 했죠. 그다음에 장은 뭐냐면은 장인어른인데 그 진형구 검사장이라고. 진형구. 진형구. 근데 지금 진형구 검사장에 대한 분이에요. 매우 유명해. 진스타야 진스타. 근데 진스타에 대해서는 지금 나무위키를 다 막아놨어. 왜 막아놨을까? 이분이 이제 검사 시절 뭐 부끄러운 짓을 했나 봐. 검사 시절 부끄러운 짓을 한 걸로 알려져 있나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부끄러웠던지 나무위키가 불과 2주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싹 막아놨어 지금. 근데 이게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어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사건이죠. 안 막아지지. 그래서 지금 장까지 했어요. 지금 본부 장까지 했고 이제 처가 뭐냐면은 진동균 검사죠. 또 진씨네. 진씨가 3명 나오네. 배우자, 장인어른, 처남. 그래서 진동균 검사는 2015년도에 후배 검사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릅니다. 탈취 범죄. 이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범죄를 그러니까 범죄도 충격적이지만은 검사가 검사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거고 결국에는 이 수사가 좀 지연이 됐거든요. 지연된 거에 대해서 혹시 한동훈 검사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요런 것들이 있다. 혹시 처벌은 제대로 받았어요? 처벌은 징역 10개월 받았습니다. 실형.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10개월. 근데 이거 굉장히 적게 받았죠. 그러면 봐주기 처벌. 그러면 검사 후배에 대한 성폭행을 저지른 처남은 성폭행범이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의 영향력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그냥 우리가 뭐 연좌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남이 성범죄 저질렀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충격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정치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한동훈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있는 검사로서 처남이 예를 들면 기소가 됐는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영향력은 없었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제가 정리했죠. 본부 자장처. 짜장면 생각하면 돼. 본부 짜장처. 짜장처.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의혹 정리는 한 5개 정도. 근데 요거는 제가 미리 정리해 드린 거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요거 다 각 의혹에 대해서 지금 나무위키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 시장이 쓰고 있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연구 중이고 아마 이제 한동훈 출마 선언 하잖아요. 5개잖아. 월화수목금 돌면서 한다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때린다고. 페이스북에다가 월요일 날은 본인,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본부인,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자녀, 목요일 날은 장인어른. 그래서 장인어른 얘기하면서 그 내가 슬로트 머신 내가 수사했을 때 그 진형구라는 검사는 파업을 유도해가지고 그 검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성범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이게 또 운명 같은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그 단독 기사 맨 먼저 쓴 게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일걸? 그래요? 아마 그럴걸? 우리 이진동 기자님은 아니었나? 굉장히 그 탐사 보도에 훌륭하신 분이라서. 제가 지금 검색은 안 되지만 이진동 기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요거 한번 쳐보시면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파업 유도가 굉장히 윤석열 정부랑 맥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도 의사 파업을 유도했잖아. 아 그러네. 뭐 파업은 아니지만 뭐 예. 집단 사직이지만 예, 맥락이 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검사들의 그 좀 뭐랄까 구린 짓 이런 걸 좀 많이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인어른 의혹은 한동훈 검사한테 책임 묻긴 좀 어려워요. 요거는 좀 멀긴 먼데 그냥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맞아요. 그냥 장인어른 사건 있었다는 거 정도고. 근데 나무 위키를 왜 지우냐고. 왜 지워 나무 위키를. 이게 너무 웃겨. 본인이 짜증 나가지고 그거 아마 지울 수 있을 아니 거예요. 임시 조치를 해서 아예 안 보이더라고. 그 본인이 이의 제기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또 열려. 질 거면 다 위키백과는 지우지. 그게 아마 우리나라 게 아니지 않을까요? 미국 거라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나무 위키나 한국에서 컨트롤 아 하는데 그렇구나. 위키백과는 아마 구글인가 아무튼 해외에 있을 하여튼 못 거예요. 덮더라고 그건. 네, 그건 안될 거예요. 아니 그건 그래서 안될 어쨌든 저는 나무 위키 지운 게 좀 네. 너무 좀 저는 좀 뭐랄까 네. 좀 웃겨가지고. 야 이거 그 뭐 지운다고 지워지나 그게. 근데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에 네. 대해서 페이스북 쓸 예. 게 예. 많아지겠다 이제. 지금 홍 시장님 바빠요. 선덕선덕 하시겠는 책 한 권 나와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책부록 만든 사람 있죠. 예. 이준석 의원. 예. 이준 별책부족 별책부록.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책 쓰고요. 예. 이준석 의원 옆에서 별책부록 만들고 있습니다. 요러니까 요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의 산도 넘어야 되고 홍준표의 산도 넘어야 되고 또 별책부록 동산 있어요. 이준석의 산도 넘어야 있고 되고. 그다음에 아마 뭐 사방에서 때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으로 예예예. 인정받고 싶거나 예. 이미 신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개인 SNS에다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예. 검증 뭐 검증이나 의혹 제기는 다들 할 것 같고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페북으로 한동훈한테 괴롭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괴롭힌다기보다 계속 타겟해가지고 예. 왜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취조하고 있어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신문 조사 받고 있어. 피조사자야. 한동훈 위원장 조사 받고 이거 있어요. 뭐 대표 되기 전부터 거의 뭐 예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때 문모닝 수준이죠. 문모닝. 문모닝 네.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반기문 총장도 그 검증을 못 버티고 14일 만에 무너졌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라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처음 당해보겠지만은 이거 법률적 쟁송 아닙니다. 예. 정치적인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뭐 입을 틀어막을 거 어떡할까? 뭐 홍준표 시장 뭐 페이스북 아이디를 압수할 거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 웃긴 건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잖아요. 이 정치권이라는 데가 아주 그 하이에나 승냥이들도 많아가지고 나쁜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들이댈 텐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한동훈 위원장 많이 긁힐 텐데 그거 잘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또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언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검증받지 않았다라는 측면에 일단 동의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네. 생방송에서 생방 토론이나 네. 생방으로 뭔가 이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뭐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쪽의 실수? 뭐 그러니까 이제 말실수죠. 말실수. 그리고 이제 토론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밑바닥 드러날 가능성이 너무 높을 거예요. 미천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기자들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다 이제 그 예를 들면 생중계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자들 뭐 국회에서 만났을 때도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대답을 좀 뭐 피하거나 아니면 기자들 질문을 안 받거나 간결하게 답을 하거나 써온 것만 소화하거나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제는 후보로서 검증을 실제 받아야 되잖아요. 언론의 검증도 받지만 후보들의 날선 질문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아마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안 해본 거니까. 아마 미천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잘할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뭐 네. 8개월 만에 나가서 어쨌든 대선 토론 다 거치고 네. 경선과 본선 뭐 토론에서 어쨌든 간에 뭐 큰 사고까지 큰 사고 쳤구나. 왕자 같은 거 쳤었구나 옛날에. 네. 제가 잘 잊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도 잘 무사히 통과하면은 당 대표 되는 건데 저는 당 대표가 되더라도 혹시 무슨 소리가 자꾸 어디서 계속 소리가 나긴 한다. 소리가 난다. 소리가 좀 나는데요. 무슨 소리가 나서 띵동띵동 소리가 카메라에서 나네요. 소리 나는 건가? 어디서 소리가 나네요. 네. 아무튼 의외로 잘할 수도 있다. 지금 신인규 TV 소리는 문제 없다라는 것도 있고 조금 화면이 늦게 나온다는 게 있어서 어디선가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요. 신인규 TV 조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댓글 좀 소화.